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도내 6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19,000여 명이 응시하는 시험은 5교시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운전자가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자발적인 구조에 나서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3.6% 감소하고 재고 부담까지 겹치면서 농민 소득이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되는 오늘 전라북도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소식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잠시 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돼 9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시각 현재 도내 시험장에서는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을 해서 고사실로 입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실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날이 밝아지면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3분의 1가량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1교시 국어 과목 시험은 예비령과 본령에 이어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탐구, 5교시 제2외국어 한문을 끝으로 오후 5시 40분에 시험이 종료됩니다. 도내 응시생은 19,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했거나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한 미응시자 합계가 전체 응시생의 10%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험지구 724개 고사실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시험장 운영교사로 3,8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수험생들은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고 유의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최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정시 반영 비율이 30%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수능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 만큼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예전처럼 크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시험장 밖에서도 예전 같은 동문들의 열띤 응원이나 격려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주변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전북경찰은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고사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또한 각 지역 터미널을 중심으로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고사장까지 운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험생들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장의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밤 전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신속히 구조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9시 반쯤 전북 전주시 우화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뒷좌석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구조해 인근 빨래방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엄청 많이 났죠. 이 동네 아동 사람을 다 모였었어요. 막 펑펑 터지고 막 연기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은 순식간에 불이 번져 15분 만에 전소됐습니다. 차량에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은 119 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뒷좌석에 피어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차량에서 이 여성을 꺼낸 사람은 54살 김승관 씨.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화재를 목격하고 뛰어든 겁니다. 김 씨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겁이라는 건 없었고요. 하여간 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당연히 사람이 노선이니까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한 48살 박향민 씨는 방송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워뒀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계속 이제 불러봤죠. 의식이 돌아오게끔. 몇 번 했더니 이렇게 호흡을 한번 푹 뱉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구나 해서 이제.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발벗고 나선 시민 영웅들이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불러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개각론이 대두되면서 전북 출신 인사의 중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총선 차출설이 힘을 얻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민주당 원혜영, 김진표 의원과 함께 고창 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출신 장관급 인사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노영우 국무조정실장 등 총 6명입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송창대 전 비서실장을 3대 대도약 정책보좌관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사의 측근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도약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마련된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모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도는 송 전 실장의 정책 이해도를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이전을 앞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새 청사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거세진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의식했는지 법원장은 시민의 법원을 강조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시법과 전주시검이 43년 만에 다음 달 2일 청사를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설명회에 참석한 전주지방법원장은 시민의 법원이란 표현을 써가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주법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 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는 이번에 만성동 신청사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11층 규모의 신청사는 현 청사보다 활용 면적이 100 가까이 큽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 등 전북 출신 법조 삼성 흉상을 청사 로비에 설치해 법조인의 산실로 의미를 더했고 크게 모자랐던 법정수는 소송 성격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의 100가 넘는 26개로 늘렸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국감에서 유력 정치인 가족의 판결 지연으로 봐주기 의심까지 받기도 했는데 충분한 공간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빠르되 충실한 재판으로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설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공간과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전주지방검찰청도 법원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거죠. 자기네들의 그 개인 욕심이 아닌. 덕진동 기존 청사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정부 승인이 필요해 당분간은 빈 건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의 관권 개입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김대호 도의원은 도체육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체육회가 단체장의 선거 조직으로 활용되었다며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원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선관위 자문을 통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칫 의혹 제기가 체육회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을철 잦은 비와 태풍은 벼 작황은 물론 쌀 생산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 또 지난해 재고량까지 많아서 쌀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성껏 키운 벼를 싣고 농민들이 줄줄이 수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볕가마 전체에서 골고루 알곡을 골라내 품질을 측정하고 등위를 매깁니다. 그 태풍에 쓰러진 벼들은 수바라도 많고 그 미숙잎이 많아서 품위가 많이 안 좋고요. 여름까지는 좋은 일기에 볕도 좋아 풍년 농사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가을 태풍에 넘어진 벼가 상당하고 물속에서 우짜라고 수바라가 된 쌀알도 적지 않기 때문 정부 통계조사 결과를 봐도 올해 벼 생산량은 전북이 3.6%, 전국적으로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황이 안 좋죠. 그리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질도 안 좋고 오늘 보니까 뭐 등이나 받으나 모르겠네요. 다행히 최근 가격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올가을에 수확한 조생종은 40kg에 5만 원 선까지 값이 떨어졌지만 요즘 수매하는 만생종은 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년 재고가 많이 남아 지난해 이맘때 가격인 6만 4천 원에는 못 미칩니다.
가격 자체가 5% 정도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농가 소득 자체로 따지면 한 10% 정도 감소가 되지 않았나. 특히 벼를 도정하면 부서지는 쌀알이 많아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부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 주말 전주 구도심에서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토요일인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며 주변 상인들은 방문객들에게 5에서 10%가량 가격을 깎아줄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연말쯤 차 없는 거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탄소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서울 코엑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제크 아시아 전시회와 공동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석학이 참여하는 포럼과 우주항공 등 신산업에 적용된 탄소 복합 제품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도내 탄소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무역협회와의 업무 협약도 이루어졌으며 중국 기업인들의 전북 방문도 추진됩니다.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어제 ASA 광주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내용을 담은 사측 문건이 공개됐다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노조 파괴 공작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측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장수군이 주민들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땔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겨울철을 앞두고 땔감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7년째로 관내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 해마다 200톤의 땔감을 지원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수집한 임산물을 활용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통해 산림에서 나오는 산물을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만들고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세계 각국 한국 대사관에서 개최한 태권도대 우승자들이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가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외교부가 추진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관장부의 태권도대회 우승자 143명이 겨루기와 품새로 나누어 갈고 닦아온 실력을 겨뤘습니다. 내장산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추진하는 정읍시가 전북은행과 연수원 건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B연수원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진에 420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100실 규모로 건립됩니다. 정읍시와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8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안 행안 일대에서 논콩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부안 논콩 재배 면적은 1,080헥타르로 올가을 태풍에도 약 3,500여 톤의 수확량이 예상되며 현재 콩 거래 가격은 킬로그램에 4,500원 안팎으로 185억 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 발생 이후 야생 멧돼지 퇴치가 강화됐지만 사체 처리는 허술해서 대책이 요구됩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한 멧돼지를 반드시 소각이나 매몰 처리하도록 했지만 일선시군은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획비 20만 원만 지급할 뿐 마리당 10만 원으로 책정된 매몰이나 소각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국회 설득 작업이 진행됩니다. 송하진 지사는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등 예결소위 위원들을 만나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 용역비와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잼버리 대회 기반 시설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음 달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예결소위에 배정되지 않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보고 5개 전광판과 도민 영상정보 알림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동참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는 미세먼지 농도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안내 문구가 안내되고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행동 요령이 게시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판소리 5바탕의 주요 눈대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예술가의 작품을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을 모레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선보입니다. 소태산 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원광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은 오늘부터 사계절을 표현한 소장품 기획 전시를 엽니다. 육아맘을 위한 공감 힐링 토크 콘서트 투맘쇼가 모레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2019) 김제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오늘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는 TMI 토크 콘서트 안물 안궁이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교육 전주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해설이 있는 전시와 영화 관람 등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국 해안선 자전거 여행에 담긴 우리의 바다와 풍경 이야기를 담은 자전거 여행이 신간 도서로 출간됐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되는 오늘 전라북도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도에서 낮 기온 8도, 정읍 2도에서 8도, 동북권 무주는 1도에서 7도, 진안 1도에서 5도, 서해안권 군산은 3도에서 9도, 고창 3도에서 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